한국, 그 미개한 동양의 구석에 발을 들릴 생각이라고. 천만의 말씀. 내 재능을 낭비하는 꼴이 될 뿐이야. 분노에 찬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목소리는 토스카나 저택의 석벽에 메아리 쳤다. 이탈리아의 명문 언론사가 널 무슨 이유로 저 극동의 변방으로 내쫓는단 말이냐? 차라리 당장 사표를 던져버려. 젊은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파견 서류를 움켜쥐었다. 반박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들어섰다. 내 아버지 말이 맞아. 난 60년대에 그곳에 있었지. 그때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어. 두 노인의 눈빛에는 젊은 기자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둠이 서려 있었다. 대체 이 두 사람에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루카이고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기자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에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기도 하고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언뜻 들은 내용은 한국은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고 일본에 얹혀 살았던 나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과 주변으로부터 들으며 자라면서 고정관념처럼 한국은 단지 과거의 아픔과 부정적인 역사만 있는 나라로만 인식하게 되었어요. 또한 불운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힘겹게 존재하고 있는 아주 작고 힘없는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고 단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 한국에 대한 정보가 주로 전쟁과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픈 이야기들 위주로 전해졌어요. 미디어와 교육에서 접한 한국 이야기는 대부분 한때의 고통과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을 자기가 증명하려 애쓰는 작은 나라로 여기는 인상이 들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 정보들은 저나 저의 주변 사람들이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에서 제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편견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 생각에 큰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한국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이 서로 도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열정과 단합의 힘이 느껴졌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본 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나의 생각이 단지 제한된 정보에 의해 생긴 게 아닐까? 라는 의문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저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가진 부정적인 선입견은 당시 접한 편파적인 정보와 주변 사람들의 영향, 미디어에서 왜곡된 일부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단순히 기존에 있던 기록만이 아닌 한국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 파견 기자를 모집하는 사내 공지가 있었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언제나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독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해왔어요. 한국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제한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곳에서 펼쳐지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한국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한국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회사 게시판에 한국 파견 기자 모집을 한다는 공고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한국을 경험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어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그 생생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은 단순한 기자로서의 의무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이면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알아가고 싶은 개인적인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경험을 통해 기존의 편견을 깨고 그곳에 담긴 다양하고 깊은 매력을 독자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간접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씩 버려나갔지만 아직도 과연 한국이 매력있고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짐을 찾으러 가는 순간 제 모든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최첨단 시설들이 만들어내는 미래적인 분위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넓고 깔끔한 체크인 카운터와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왔고 곳곳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안내판은 한글과 영어로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또한 인천공항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과 무인 보안 검색대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어요. 공항 곳곳에 마련된 넓은 라운지와 휴게 공간에서는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깨끗하게 정돈된 쇼핑존과 맛집 구역에서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한국의 이미지를 한껏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을 벗어나 도심의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눈부신 네온사인, 분주한 시장, 그리고 푸른 공원들이 어우러진 풍경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과 옛 정취가 남아있는 한적한 골목길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은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이건 그저 또 다른 분주한 도시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이어 저는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인간미와 활기찬 에너지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길을 걷다 보면 공원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 노점상들이 정겨운 미소를 지으며 맛있는 음식을 내놓는 모습, 그리고 번화한 보도 위에서 친구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특히 길거리에서 만난 한 분은 밝은 미소와 함께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정겨운 인사를 건네주셔서 그 순간 한국 사람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눈앞에 펼쳐진 모든 광경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어요. 거리의 청결함, 세심하게 정돈된 가로수와 공공시설, 그리고 옛것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축물의 조화로운 디자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적인 기와와 아름다운 장식이 돋보이는 건물과 세련되고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어우러져 한국만의 독특한 미적 감각을 선사했어요. 심지어 학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며 등교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순수한 행복과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날 늦은 오후, 작은 카페에 앉아 제가 본 모든 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반짝이는 불빛, 다정한 사람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글로 남겼어요. 길거리의 모습을 작게 스케치하기도 했어요. 구석구석마다 숨겨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 이곳에서 살아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았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대신 점점 커져가는 기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아직 겨우 겉모습만 살펴본 것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제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저는 분주한 재래시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각양각색의 맛있는 음식, 신선한 과일, 그리고 수공예품들이 진열된 노점들이 있었어요.
구운 밤의 달콤한 향과 매콤한 김치의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어요. 한 상냥한 상인분께서 제 관심을 알아채시고 매콤한 떡볶이 한 접시를 권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맛을 보니 매콤하면서도 만족스러웠어요. 그 상인분은 다정하게 웃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말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미소 덕분에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는 걷는 내내 현지인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간단한 질문들을 하며 제가 배운 몇 마디 한국어를 써보기도 했어요. 만난 분들 모두 인내심을 가지고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한 작은 가게의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님께서는 저에게 전통 한복을 입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부드러운 천과 화사한 색감이 인상적이었어요. 할머님께서 한복을 제대로 입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잠시나마 그 문화의 일원이 된 듯한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 저는 분주한 도시의 소음이 잦아드는 한적한 골목에 서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옛 서울의 모습을 담은 그림과 사진들이 전시된 작은 갤러리를 발견했어요. 그 사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해온 도시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진들을 바라보며 한국의 깊은 역사와 강한 정신을 느껴보았어요. 분명 이곳 사람들은 수많은 도전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루는 서울에 있는 한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국제회의가 열렸고 저는 그곳을 취재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 그 연사님은 독일의 유명 경제학자 하일리히 포겔이셨어요. 이전부터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을 똑똑하고 언제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저는 앞쪽 좌석에 앉아 집중하며 듣기 시작했어요. 노트와 펜을 준비해두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어요. 하일리히께서는 여러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며 강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브라질에 대해 언급하시며 브라질은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이 많지만 때로는 너무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해서 협력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제가 전에 보았던 브라질의 활기찬 거리와 분주한 사람들을 연상시켰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요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하일리히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힘차게 변하면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과거에 많은 고난을 겪으셨죠. 전쟁, 재난, 그리고 힘든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의 말씀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유는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마음과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하일리히님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힘이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하나가 된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가족, 친구, 그리고 심지어 처음 만난 이들까지 서로 손을 잡고 도와주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분의 말씀은 한편의 그림처럼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 후 하일리히님은 이 단합은 큰 사건들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곳에서 느낄 수 있어요. 번화한 거리, 작은 상점, 그리고 조용한 가정에서도 그들의 정신의 힘을 느낄 수 있죠. 함께 노력하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첫날 서울에서 만난 다정한 미소, 공손한 인사, 그리고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그분의 말씀에 공감했어요. 하일리히님의 강연을 들으며 저의 파견 근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약간의 냉소적인 마음으로 한국에 왔었지만 그분의 말씀 덕분에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높은 건물이나 분주한 거리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데 있음을 깨달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참석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들 모두 한국인의 단합과 결의가 참으로 놀랍다고 동의해 주셨어요. 한 젊은 남성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따스하게 와닿았어요.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마음 한켠에 잔잔하지만 강렬한 영감을 느꼈어요. 하일리히님의 강연에서 들은 한국인들의 단합과 혁신에 관한 이야기가 제 안의 호기심의 불씨를 크게 일으켜 주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숨어있는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그려왔던 한국의 모습이 실제로 어떤지, 그들의 삶과 열정이 어떻게 현실 속에 녹아들어 있는지 직접 체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어요. 제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시간을 내어 전주, 부산, 제주도, 설악산, 강원도 등 다양한 지역을 발로 뛰며 취재했어요. 전주에서는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정갈하게 다듬어진 전통 건축물들을 보며 그곳에 깃든 오랜 역사와 문화가 현대와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한옥 골목길을 거닐며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인사와 전통 음식을 맛보며 나눈 소소한 대화는 제게 한국인의 진솔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부산에서는 바다와 도시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이 저를 매료시켰어요. 광안리 해변의 푸른 물결과 함께 펼쳐진 야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부산 시민들의 활기찬 에너지와 웃음소리가 거리마다 퍼져나갔어요. 그곳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모습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사람들 간의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도시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제주도에서는 자연의 품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와 신비로움에 매료되었어요. 한라산의 웅장한 풍경과 해안도로를 달리며 마주한 푸른 바다, 그리고 제주 특유의 감성을 담은 오름의 고요함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현지인들의 친절과 정겨움은 제주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사람들의 삶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특별한 곳임을 보여주었어요. 설악산과 강원도 지역에서는 청정한 산과 계곡, 그리고 맑은 공기가 제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어요. 한적한 산길을 걸으며 만난 산악마을 사람들은 험난한 자연 속에서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따뜻한 인사는 제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어요. 이런 자연 속에서의 체험은 제게 도시의 번잡함과는 또 다른 평화로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또한 기자로서의 특권을 활용해 여러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며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발전상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첨단 기술이 적용된 공장과 연구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혁신의 중심지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다양한 지역을 여행하고 여러 산업체를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어요. 각 지역마다 뚜렷한 개성과 매력이 있었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흐르는 따뜻한 인간미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를 보도하는 기자가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사람들의 진심과 열정을 발굴해내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아름다움과 발전을 알리고자 하는 새로운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의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것은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진실과 따뜻한 이야기를 직접 마주함으로써 얻은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국민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한층 더 깊이 있게 조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한국 파견 근무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문득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에 대해 너무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신 아버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생각하다가 부모님을 한국에 초대해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부모님께 한국 여행을 제안드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의 제안을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부모님은 한국, 내가 귀한 돈과 시간을 쓰면서 그 먼 나라 한국에 뭐 타러 가니?
일본이면 또 모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부모님께서는 특히 한국의 과거 아픈 역사와 고난에만 집착한 채 지금의 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부모님, 지금 제가 파견 근무를 통해 직접 경험한 한국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라고 간절하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고집스럽게 우리가 그런 곳에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며 거센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몇 번의 설득에도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그럼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일본과 중국을 여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일본이라는 말에 결국 부모님께서는 마지못해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한번 가보자. 하지만 한국에서는 잠깐이고 꼭 일본 여행을 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부모님은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으셨죠. 그때 제 마음은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부모님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부모님께서 혹시 또 다른 실망을 하실까 걱정도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랐어요. 넓고 깔끔한 체크인 카운터와 최신 자동화 시스템, 대형 디지털 안내판이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안내되는 모습은 부모님께서 전에 듣던 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부모님은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다니. 이탈리아 공항 중에 이런 곳을 본 적이 없는데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자동 수화물 처리 시스템과 무인 보안 검색대의 효율성에 부모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셨고 공항 내의 넓은 라운지와 세련된 쇼핑존을 보시며 여기서는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겠구나라고 감탄하셨어요. 공항을 벗어나 도심으로 나서면서 부모님께서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점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놀라는 모습을 보이셨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질서 있게 운영되는 도로 시스템, 무엇보다도 오토바이와 크락션 소리로 가득 차고 소나 개들이 한데 어우러져 무질서하게 복잡한 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던 아버지께서 연신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거리와 건물을 찍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축물들을 보면서 몇 걸음 못 가서 계속 사진을 찍고 또 찍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적한 골목길을 걸으며 마주한 오래된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에 부모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멋진 모습이 어울릴 줄이야라며 눈시울을 적셨어요. 여행 내내 저는 부모님과 함께 여러 명소를 방문하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여전히 경계하는 듯 했지만 점차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와 활기찬 웃음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정겨운 노점상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며 부모님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네. 우리 고향에도 이런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감탄하셨어요. 한 공원에서 여럿이 모여 웃으며 산책하는 가족들을 보시고는 우리도 예전엔 이렇게 즐겁게 살았었는데 라는 추억에 젖으시기도 했어요. 특히 한 강변 산책로에서 바라본 야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높게 솟은 빌딩과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그 속에서 조용히 흐르는 전통음악 소리는 부모님께서 이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씻어내기에 충분했어요. 이곳은 정말 놀라워.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한국이구나 라는 말씀이 부모님의 입에서 절로 나오더군요. 한국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수집한 수많은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전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던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하나씩 자료를 보면서 사람들은 점차 입을 모아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한 동료는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한 부분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이곳에는 따뜻함과 혁신이 공존하는 진짜 모습이 있군요 라고 말하며 제 자료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러한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앞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따뜻한 인간미와 혁신적인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앞으로는 단순히 사건만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접 취재한 생생한 리포트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알리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모습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속에 깃든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단합의 힘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단순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를 깨달았어요. 부모님, 동료들, 그리고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직접 체험한 결과 한국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며 혁신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저는 이 소중한 경험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진짜 매력을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하는 기자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메시지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한국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100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